서울구치소 정문 앞 멈춰선 경호 차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립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 도로를 걸어가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내란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철옹성 같은 관저로 돌아가고 지휘를 받은 부하들만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왜 다시 벌어지게 된 걸까? 지난 금요일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경호처의 방해에 가로막혔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는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9일 새벽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야, 판사 나와! 부셔. 법원이 여러 차례 인정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정당성.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대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공수처는 1월 23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영장 만료가 임박해 검찰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1월 26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법기술을 동원해 구속 취소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구속 전 기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은 열흘.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열흘에서 제외합니다. 원래의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1월 24일 자정, 체포적부심이 진행된 1월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돼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인 1월 17일부터 1월 19일, 검찰은 이렇게 사흘을 더해 1월 27일에 영장이 만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제외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이 서류가 다시 공수처로 반환된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33시간 7분만 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체포적부심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속기간에서 빼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통해 재판부가 규정한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기 때문에 구속기한을 8시간 45분 넘겼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조항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기존 구속 연장 허가서만 봐도 며칠까지 연장함이라 나오지 몇 시까지인지는 나오지 않는다며 종래에도 다 날로 계산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내에서 기소를 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그 부분이 뭐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검토돼야 된다 할 수 있겠지만은 왜 유독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저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구속기소 시한을 놓치게 된 꼴이 된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한다면서도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공수처법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립할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내란 혐의. 특검으로 수사 주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여당은 줄곧 내란 특검법을 반대했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범죄로는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 이런 수사기관 사이의 어떤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하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특검법을 막았던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요. 만약에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특검을 도입해서 모든 수사를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국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며 윤 대통령의 개헌보다 오히려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까지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의 그런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은 좀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며 서부지법 폭도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듯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야권은 아무리 법기술을 동원해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